안녕하세요. 오늘은 우각 작가님의 전왕전기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뛰어난 판력을 자랑하는 우각 작가의 작품 중 하나이고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의남매를 찾기 위해 고려의 천포무장류를 익히고 천하를 유랑하면서 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천포무장류는 관절기와 붕근 착골이라는 수법에서 태어난 무공이라서 뼈와 기맥을 비틀어 터뜨리다 보니 표현이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냉정하고 거침없는 주인공과 적과의 실전적인 대결이 화끈한 무협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고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우각 작가의 뛰어난 필력으로 완결까지 읽게 된 소설입니다. 중원의 북쪽 끝 요령성 무순 대력보와 용선장 두 문파의 수장이자 절정고수인 만적상과 철호심이 무순의 패권을 두고 청동홍룡상 앞에서 비무를 벌입니다. 이 비무는 요령성 전체를 들썩이게 하며 수많은 구경꾼이 모입니다. 개방의 장로 홍무규는 수십 년간 방랑 중에 이 장면을 지켜보다 청동홍룡상 곁에 서있던 정체불명의 흑의 노인을 발견합니다. 이 노인은 기세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물로 단지 청동홍룡상을 어루만졌을 뿐인데 무게만근의 청동상이 서서히 우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공의 위력이었으며 노인은 불길한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는 내 후회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고 그 충격은 홍무규의 내리에 강렬하게 새겨집니다. 이후 무대는 낭림산 깊숙한 화전민 마을인 궁가촌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궁시성을 가진 이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사는 폐쇄적인 산촌입니다. 이곳에는 단사유라는 16살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궁가촌 사람들과는 다른 성씨를 가진 그는 10년 전 마을에 들어왔으며 궁씨가 아니기에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사유는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이를 묵묵히 이겨내며 약초를 캐고 사냥을 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사냥꾼 궁적산과 그의 누나이자 아름다운 여인 궁무애입니다. 단사유는 궁적산의 집에서 식사도 함께하며 세 사람은 끈끈한 유대감을 나눕니다. 어느 날 단사유는 돈이 떨어지자 산삼을 캐기 위해 깊은 산인 홍할령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백년근 산삼 두 뿌리를 발견하며 기뻐하던 중 노숙지를 찾다가 청동홍룡상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흑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과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식사와 대화를 나눈 단사유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합니다. 노인은 죽음을 향해 간다고 말하며 무서운 기운을 풍기지만 단사유는 끝까지 예의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단사유는 죽으러 간다는 말 때문에 백년근 산삼 한 뿌리를 노인 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단사유는 산삼 채취를 마치고 궁가촌으로 돌아오지만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곧 마을에는 원나라 사신이 도착했으며 마을에서 공녀를 선발하러 왔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공녀는 곧 원나라 황궁에 바쳐질 여인, 그것도 평민 출신의 미색이 뛰어난 이들을 뜻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마땅한 보호자가 없는 궁적산의 누나 궁무애를 공녀로 바치려 하고 이에 단사유와 궁적산은 단호히 맞서게 됩니다. 궁무애를 넘기라는 마을 어른들의 압박은 거세지고 단사유는 활을 꺼내 그들을 위협하며 물러나게 합니다. 결국 단사유는 궁적산 남매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제안하고 세 사람은 탈출을 계획합니다. 단사유는 추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산길에 함정을 설치한 뒤 남매를 따라 정랑봉으로 향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원나라 무사들은 고수들이었습니다. 궁적산은 절정의 고수에게 가슴을 맞고 결국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며 단사유는 목숨을 걸고 궁무애의 탈출을 돕지만 중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처합니다. 단사유는 늑대들의 소굴인 정랑봉의 나무에 묶여 중상을 입고 먹잇감으로 버려집니다. 피로 얼룩진 채 늑대 무리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그때 산삼을 나누었던 흑의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혈랑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단사유를 구출하고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려도 살고 싶냐고 묻습니다. 이에 단사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존을 택하고 노인은 그의 웃음을 칭찬하며 그를 품에 안고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단사유는 죽음에서 되살아나 전쟁을 향해 걷는 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인의 이름은 한무백. 한무백은 단사유에게 신경을 예민하게 곤두세워 자기 몸을 완벽히 관찰하는 수련을 시킵니다. 뼈와 근육, 혈도의 흐름까지 자각하게 만드는 특이한 방식의 수련은 보통 문파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단사유는 20일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신의 몸을 느끼는 수련을 이어갑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 하루, 그리고 완전히 몸을 일으키기까지는 6일의 피나는 인내가 이어집니다. 단사유의 재기와 의지를 지켜본 한무백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와 무맥의 비밀을 밝힙니다. 한무백은 천년 전 백제의 전사 사오라비의 맨손무에서 시작된 천포무장류의 34대 전승자이며 이제 단사유를 35대 전승자로 지목합니다. 천포무장류는 인체의 구조, 뼈 206개, 근육 650개, 300여 개의 혈도까지 완벽하게 파악해 살상력과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살선무, 즉 신선을 죽이는 무예입니다. 하지만 천년 동안 강력한 무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승자들은 감정과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이제 한무백은 감정을 가진 전승자, 웃을 수 있는 제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모든 무인의 적이 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사유는 무릎을 꿇고 배사를 올립니다. 그의 앞에는 복수와 전쟁, 그리고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단사유가 천포무장류의 계승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공을 익힐 때 일반 소설들과는 다른 점은 사부 한무백이 단사유를 이끌고 직접 적들과 격돌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실전 무예를 보여주면서 시원시원한 전개가 특징인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